학교랑 학과 네, 같이. 시립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다니고 있는 강윤경이라고 하고 지금 수요일 마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 작년에 그 인서울반 다니다가 상위권반으로 전반을 해서 마무리까지 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다니고 있는 최태림이고요. 화요일 오전 조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인서울 오전반에서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인서울반에서 수업 들었고요. 성균관대 퇴초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대학교 ELL 대학과 다니고 있는 백찬용이라고 하고 2022년도 1년 동안 공부하고 2023년이랑 올해 2년째 여기서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여기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공부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부분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이면은 종강을 할 텐데 종강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거의 6월이면 다 지났고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하냐가 제일 궁금할 텐데 우리 친구들, 조교 친구들도 혹시 7월부터는 정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나는 이때 학습 관리 플랜 이렇게 따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거를 조금 한 명씩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7월이라고 딱히 뭘 더 하거나 덜 한 건 없고요. 저는 2022년부터 제가 공부를 한 게 2022년 1월부터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이제 합격 발표 날 때까지 계속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매일이 그냥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학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오라는 대로 수업 들으라는 대로 들었고 매일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냥 제가 다녔을 때는 이제 반 이름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퍼플, 저는 계속 최상위권만 있었어가지고 지금 퍼플 플러스 A가 최상위권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에 계속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희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매일 학원 나오고 수업 끝나면 이제 의무자습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의무자습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해서 이제 그냥 뭐 7월이라고 뭘 더 하고 뭐 6월이라고 뭘 덜 하고 그런 건 없었고 1년 동안 그냥 매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학원에서 학원에 정해진 그냥 스케줄 그냥 따랐고 뭐 좀 더 투자하거나 뭐 덜 투자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어떤 시기라고 해서 뭔가 의미를 더 두지 마시고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이 하시던 대로 그냥 1년을 쭉 가시는 거를 가장 권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때 슬럼프가 크게 왔었는데 한 3, 4, 5, 6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날씨도 바뀌고 이래서 체력도 힘들었고 그냥 좀 힘들었어요. 학원을 계속 아침에 왔다가도 원래는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갔었는데 일찍 가기도 하고 집에서 막 누워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휴대폰을 유튜브를 뭐 엄청 재밌는 걸 본다 이런 게 아니었고 계속 뉴스 기사를 본다던가 영어 뉴스도 많이 봤고 유튜브로도 그 편입 영단어나 시사 상식 같은 거를 찾아보려고 그냥 좀 공부를 한다는 죄책감을 그렇게라도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한창 슬럼프 때 학원에 와서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이 되게 죄책감이 드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공부에 대한 의지도 살아났고 또 슬럼프라는 게 사실 자극을 받으면 금방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11시까지 다시 한번 있어보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자극이 많이 되고 이래서 자연스레 슬럼프도 극복하고 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시작을 할 때 플래너를 꼭 썼거든요. 다들 플래너 쓰시나요? 플래너 쓰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작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트를 나눈다던가 논리는 뭐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은 단어 어디를 외울 거고 독해는 내가 오늘 몇 페이지를 풀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침에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플래너 쓰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MBTI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피해요. 엄청 피어서 그날 저는 땡기는 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너무 막 공부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과였었거든요. 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남정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남정 교수님이 그냥 그 영어는 하루에 정해진 것만 딱 하고 그다음에 수학을 해라 하셨어서 저는 그냥 그 영어 이제 주어진 대로 방학 때 이제 한창 이맘때부터는 뭐 영어 독해 지문을 몇 개 풀고 시간적으로 몇 개 풀고 뭐 신텍스 구문 해석도 몇 개 하고 영어 단어 좀 외우고 이거 오늘이 나올 이거 끝 나 이제 수학할 거야 하고 이제 수학도 이제 나 이 개념이 좀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그거 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계획 짜는 게 진짜 제가 성격이 절대 못 돼서 계획 짜는데 시간 다 쓰고 그건 또 안 지키고 하루를 반성하고 반복하는 거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P이신 분들은 그냥 그 용량제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랑 제 몸을 보면 안다시피 제가 열이 좀 많아요. 땀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이맘때 항상 더워지니까 학원 오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그래서 학원 오는 걸 좀 걱정을 하다가 발상하게 전화 한번 해서 그럼 해가 안 뜰 때 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네, 아침 일찍 시원할 때 오고 해질 때 집 가면 더우니까 그냥 11시까지 시원해질 때 집 가야겠다 해서 그냥 저는 그때 그냥 학원에 계속 왔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피서 온다 생각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인서울반이었어가지고 영어를 좀 못했어요. 그것도 있어서 그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보다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일찍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MBTI 오늘도 약간 편한 자리니까 선생님도 편하게 할게요. MBTI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인데 서울대 간 만점 수능 만점을 받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MBTI가 과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MBTI가 무슨 과학이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만점자가 6명인가 이거 기사를 봤는데 그 어쨌든 만점자들이 다 T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T면은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거의 100% 중에 99% F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 사진을 보고 선생님 사진을 많이 찍어요. 선생님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선생님 아기 사진 많이 찍는데 옛날에 찍은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때 맘때 공부했던 때 그 MBTI를 검색해 놨는데 그때 내가 T였던 거야. 그래서 이건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선생님도. 근데 그 말 어쨌든 뭐냐 하면은 좀 너무 감성에 치우지 말고 사실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파민 중독. 자 여기 많을걸요 생각보다. 유튜브 쇼츠 보면서 도파민 중독 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 지웠다. 수험생활에. 셋. 아무도 없어? 인스타 지웠다 손. 에이 그건 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수험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선생님은 7월부터는 그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선생님 반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도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수험생활에서 학교를 합격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학교를 합격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면 후회를 가끔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멘탈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우리 합격생 선배들도 김영편님 모의고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다들 매주 시험을 위클리를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봤을 텐데 그게 항상 좋은 점수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딱 사실 문제가 영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험들은 어떻게 좀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팁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지만 저도 최대한 이제 멘탈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할까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날엔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이 너무 섰다 싶으면은 일단 참고 공부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한창 밤늦게 친구랑 그 맥도날드를 갔어요. 가서 이제 보면은 그 토네이도 초코 뭐 이게 있어요. 거기 추루스 야무지게 하나 시켜서 그걸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래. 네. 지났다.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이거 신경 써서 뭐 하겠냐. 그 틀린 부분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 고치고 내일 다시 열심히 하자 하면서 그냥 뭐 못 본 건 못 본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뭘 거로 지금 가냐. 이제 그러면서 조교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김영에 편입할 건 아니니까 김영 편입은 그냥 그 편입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용도고 이거에서 1위 할 필요 없다고 한창 계속 그 세뇌를 해서 어떻게 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그래도 그 모의고사가 점수 안 나온다고 응시 안 하시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응시 경험이 좀 커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애들끼리 저는 국민대가 첫 시험했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일단 그 처음 갔을 때 그 가서 많이 떨 거라 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시험 끝나고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했던 게 김영이 돈이 많은가 봐. 국민대를 빌렸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험 보니까 막상 시험지를 받고 나면은 위클리 같네? 그냥 해서 멍 때리면서 좀 풀고 나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응시는 항상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경험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같은 맥락에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되게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험장 가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고 예상치 못한 빌런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학원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응시장이라는 이 환경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학원에서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좀 힘드시겠지만 피하지 말고 조금 한번 경험을 해본다 생각을 하고 많이 응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험 볼 때 빌런을 만약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은 뭐 진짜 디테일하게는 자리를 어디에 선정하는 게 좋을지 혹은 뭐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단으로 되게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적 같은 것도 사실 얘기하셨듯이 이게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잖아요. 이걸로 내가 뭐 이성적으로 내가 대학교 원서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혹은 내가 지난달에 비해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그냥 이 정도 했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적이 되게 오를 것 같다가 안 오르고 또 떨어지고 계속 유지하고 이래서 저도 계속 인서울 반에만 있었거든요. 한 번도 상위권으로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위클리나 먼슬리를 정말 신경을 정말 안 썼어요. 그 점수에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은 꼬박꼬박 보러 가고 시험에는 열중을 했는데 점수를 받아도 저는 뭐
처음에만 초반에는 진짜 더 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약간 떨리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솔직히 이제 한 9월쯤 되면 많이 무뎌질 거예요. 이 시험을 보는 환경 자체도 그렇고 점수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시험 자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저는 시험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정말 시간 관리, 특히 영어 풀 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내가 만약에 문법을 잘 못 푼다 근데 독해는 좀 자신 있어 하면은 과감히 문법을 스킵해버리는 연습 같은 거,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10월까지 11월부터 아마 위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한 달에 4번씩 보시겠죠. 위클리 한 3번 보시고 한 달에 매달 전공모의고사 그래서 10 곱하기 3 하더라도 약 40번의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계속 보시다 보면 정말 덤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덤덤해지지 않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하는 게 그냥 숫자는 숫자에 불과해서 진짜 이 모의고사 성적 순위나 위클리 성적대로 정말 합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으로 뭐 소위 학교 서열이 된다면 그 순서대로 높은 학교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딱히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잘 봤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시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전 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올해는 이제 목요일에 근무를 하는 바람에 성적 처리를 제가 안 하는데 저는 작년에 주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시험을 일요일날 OMR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었는데 하다 보면 정말 그 OMR 돌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수험번호를 잘못 쓰신다든지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영어가 1번인데 2번이라고 입력하신다던가 아니면 과목 코드를 입력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전이 아닐 때도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긴장 진짜 되고 정말 그런 두려운 그런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과연 그런 실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겠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심지어 실제 시험을 보시면 저희야 이제 OMR에 기입하는 게 별로 없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수험번호뿐만 아니라 이제 A형, B형이 나눠져 있으면 그것도 기입을 하셔야 되고 어디였지? 홍익대였나? 거기는 생년월일도 기입해야 되고 뭐 되게 책 마킹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하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야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마킹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화이트 처리해갖고 그냥 성적 웬만하면 잘 나오게끔 제가 다 해드렸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얄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A형인데 B형 시험지를 마킹해버리지만 그냥 그건 빵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대비하고자 여러분들께서 매주 보시는 그 위클리 테스트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 시험인 것처럼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저는 모의고사에 엄청 연연했거든요. 아직도 이제 아이폰 메모장에 보면은 1회 위클리부터 마지막 11월에 보는 그게 배치고사까지 성적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럼프도 이렇게 성적 안 좋을 때는 슬럼프였고 좋을 때는 또 미친 듯이 막 행복해하면서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연연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연연해도 끝까지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그래도 결과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6월 지금 전국 모의고사 아마 지금 전국 모의고사 이때 딱 처음으로 하는데 이때가 성적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딱 포기해야겠다. 학교 다시 다녀야겠다. 복학 신청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근데 또 수업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살다 보면 지나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다고 특별히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못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슬럼프 오더라도 그냥 하고 뭐 성적 뭐 연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계가 이제 동현 조교님, 태림 조교님, 그리고 이제 윤경 조교님, 찬영 조교님, 준혁 조교님 인문계잖아요. 태림 조교님이랑 동현 조교님은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영수 비중 어떻게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해 줄까요? 이게 영어랑 수학 하면은 아마 초반부터 교수님들이 아마 몇 분 많이 교수님도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초반에 영어를 많이 잡는다. 초반에 안 잡으면은 후반에는 수학이 할 시간이 어차피 개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수학할 시간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때 저는 몰랐죠. 그걸 영어를 많이 하긴 해야 된다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실전하지 않았어서 영어 점수가 제가 되게 낮긴 했었어요. 50점이 겨우 막 나오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6월쯤 됐을 때 딱 50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수학을 높이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문법 개념을 한다 해서 이거를 높일 수가 없고, 그냥 독해랑 논리, 그러니까 실제 편입 규칙 보시면은 독해랑 논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독해 논리로 재팟 한번 생각해보고, 논리랑 독해 위주로 하고, 이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할당제, 용량만 끝내놓고 나머지 그냥 수학에 다 넣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수학을, 선대를 특히 어려워했었어요. 이게 처음 듣는 개념이랑 공식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거를 수학을 지금 안 되면 어차피 그냥 못 가니까 수학 위주로 좀 해야겠다 했어서 저는 그냥 용량제로 좀 했었습니다. 영어는 이제 단어는 이제 암기고래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암기고래 되게 애용했거든요. 그냥 이제 공부하다가 이거 나중에 조교님들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마 단어장 다운받는 거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단어장 같은 경우에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다 하면은 암기고래가 문제 형식으로 돼 있어요. 단어 위에 딱 영어 나오고 이거의 뜻 뭐예요? 하면은 이제 그냥 멍 때리면서 이거 틀렸네? 이거구나 이러고 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 공부하다 공부 안 될 때 그냥 암기고래 켜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단어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수학 위주로 했고요. 그거랑 그 수학이 교수님들이 그 문제 풀어주시거나 개념 알려주실 때 교수님들이 칠판에 그 쓰시는 것들은 그 결과 위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 결과로 이렇게 돼요 하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통 말씀으로 끝내셔요. 문제를 딱 보였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글귀가 나오고 이 글귀가 힌트니까 이러한 개념이 도출되는 거예요를 말로만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칠판에 있는 것만 필기하고 나면 나중 가면은 이거 왜 여기서 이거 쓰시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위주로 기록을 했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이 개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도 똑같긴 해요. 영어도 보시면은 그 교수님들이 아마 일단 전 남정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남정 교수님이 그 영어에서 막 세모, 동그라미 그런 거 많이 치세요. 이게 어떠한 뭐 역접인지 어떤 건지 말씀하실 때 보면은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러한 이유로 이게 세모가 나오는 거고 이게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할 때 저는 그런 이유를 좀 기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유를 알고 그 위주로 공부하고 나니까 점수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게 선생님이 그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 보이나? 선생님은 펜과 종이 세대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얘기를 낳고 왔는데 모두가 패드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 선생님은 펜 하나로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다 패드 썼나요? 네. 아닌 사람 한 명 말고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네. 그래서 여기 친구들 대부분 다 패드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패드 가지고 뭐 보고. 근데 이제 패드를 써서 공부하는 걸 했는데 이제 필기도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필기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패드로 필기하고 이런 거 있긴 하는데 이제 시험은 사실상 근데 종이로 보니까 선생님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종이로도 많이 정리도 해보고 이제 연습도 조금씩은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인문계 먼저 한번 또 얘기를 해줄까요? 인문계 친구. 저는 사실 7월에 이제 상위권 반으로 반을 옮기면서 7월부터 기출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를 꼭 기한 맞춰서 해가는 걸 목표로 했고 그리고 그 기출풀이를 하고 나서 그 오답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가 맞췄어도 그냥 감으로 맞춘 거나 혹은 찍어서 맞췄거나 뭔가 내가 직접 뭔가 풀이가 과정이 딱딱 들어맞아서 맞춘 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틀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기출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모의고사는 처음에 단어, 문법, 그다음에 논리, 독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푸는 순서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논리를 먼저 풀고 독해 풀고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단어랑 문법을 보는 식으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본인마다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의고사 볼 때 순서를 이렇게 여러 번 바꿔서 시도도 많이 해보고 어느 방식이 맞는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많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의미가 뭐냐면 독해에서는 사실 조금 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문법을 풀 때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논리에서 독해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순서를 바꿨던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집중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이 시도해보고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 생각해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리 노트 만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들고 싶어서 초반에는 영어 수업도 막 문법 노트 따로 만들려고 하고 논리 노트도 따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너무 귀찮고 팔 아프고 손 아프고 시간 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딱 노트는 수학 노트만 만들자 해서 수학 노트는 개념이랑 예시랑 정리 공식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갔냐 하면 한 이 시기 때쯤부터는 확실히 수학을 엄청 많이 했던 건 맞아요.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가 딱 선대 들어갈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선대를 사실 좀 밀리기도 했어서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한다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시간을 더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영어를 그래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수업 시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날 무조건 챙겨간다. 하나라도 좋으니 챙겨간다라는 식으로 수업을 엄청 열심히 들었고요. 예를 들어 뭐 논리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하나 같이 풀면 논리 선지들이 나오잖아요. 논리는 그 선지의 단어를 모르면 정말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니까 이 단어들은 무조건 오늘 외운다 하면 따로 노트에 적어두고 집에 갈 때 보고 자기 전에도 한번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날 수업에 있었던 내용은 꼭 하나라도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영어 수업을 그렇게라도 들으려고 했고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려 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이제 수학은 정말 초반에 열심히 해도 뒤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 4월에 사실 수학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그 점수를 다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게 위클리나 먼슬리 점수가 되게 그 전보다 안 나오는 거랑 별개로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점점 정리가 되거든요. 수학은 내가 이 개념을 모르구나, 이 공식을 까먹었구나 그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기출 점수가 점점 잘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학도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영수의 비중은 지금 시기부터는 수학을 늘려가는 게 맞지만 영어를 그렇다고 절대 버리거나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문계니까 윤경이한테 얘기 못했는데 인문계니까 약간 파트 지금 이제 논리랑 독해를 집중해야 될 때잖아요. 이제 논리 독해 좀 어떻게 집중했는지 좀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문계가 공부할 때 좋은 점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계신 자연계 분들은 뭐 수학과 영어의 지금 비중을 따지고 있을 판에 인문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영어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걸 일단 되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만약 영어라는 과목 내에서 뭐 문법, 논리, 독해, 어휘 이 4개 파트의 비중을 만약 따지신다면 그것도 사실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당연히 논리, 독해, 어휘에 치중을 하시고 문법이라는 과목을 소홀히 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소홀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비중이 적어진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희는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영어 하나만 하잖아요. 뭐 옆에 있는 수학하시 자연계 친구들은 이제 수학도 해야 하는 반항에 그 방대한 4년 공대생이 4년 내내 배우는 지금 공학 수학을 1년 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우리는 딱히 그런 비중에 치중을 두지 말고 그냥 다 하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네, 다 하자고 말씀드렸으니 이제 문법이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뭐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고요. 네, 문법도 가끔씩 이제 문법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다익선이 맞거든요. 한 몇 천 개 가까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뭐 동사 밑줄 그으면 맨날 수일치 아니면 뭐 시제 물어보겠죠. 그런 거랑 가서 문법 문제도 그냥 매일 꾸준히 조금씩 풀어주시고, 푸시면서 이제 내가 놓쳤던 개념들이 이제 가끔 이제 떠올리게 되거든요. 아, 이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그럴 때 이제 다시 또 개념서 보셔서 이제 다시 복습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문법이랑 과목조차 이제 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논리 저는 기출을 9월쯤부터 들어갔고 그 전까지는 거의 꼭 해야 되는 숙제나 아니면 뭐 예습 뭐 이거는 수업 때 할 거니까 풀어 하는 거 말고는 다 단어 외우는 데 썼거든요. 단어를 아마 처음에 3월 달에는 단어 외우는 걸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MVP 뭐 데이 4일치를 하면은 뭐 4-5시간 걸리고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러 다닐 때는 하루에 단어 한 4,000개, 5,000개씩 하루에 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단어 외우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린다 막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우냐. 근데 단어를 모르시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애초에 효율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루에 외워야 될 거 그냥 무조건 외우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독해나 논리는 결국에 단어를 다 알면은 그래도 어차피 글이니까 읽을 수 있고 내용 파악이 될 거고, 물론 거기에 스킬이 있고 그런 게 다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출 풀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출 푸는 기간이 한 3달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 모의고사 풀면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인문계면은 일단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시기에는 거의 효율도 안 나오기도 했고 해서 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거의 한 70-80%는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남들 지금 뭐 상위권반 애들은 뭐 독해를 엄청 많이 한다, 뭐 기출을 푼다. 근데 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미 본인들보다 아마 단어를 외운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단어니까 저는 기출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까지는 단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단어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이제 합격생 선배한테 궁금한 내용을 해서 붙여줬잖아요. 이제 이거를 조금 봐보고 이제 선배들이 하나씩 본 다음에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쳐졌죠? 지금 안 되겠다. 수험생들한테 할 수험생은 이렇게 해라. 5글자로. 태림이부터 바로 5글자로. 빨리 유난 떨어라. 오, 민아 따라서 공부해라. 찬영이 5글자로. 그냥 해야죠. 그냥 해야죠. 준혁이, 단어 공부해. 은경이, 그냥 하세요. 동현이는 합격생으로 삼행시. 합격생으로요? 했어요. 오, 합격생으로요? 생각을요? 잠시만요. 격이구나. 갑자기? 잠시만요. 빨리 분위기 좀 살려줘. 합격생으로요? 격하게 생을 사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피서는 학원에서. 비선하고 오케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한 명씩 우리 떼사는데 읽어주세요. 질문 읽어주고 질문 쓴 사람 자기다. 손 드세요. 알았죠? 내가 썼다 하고 손 드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여기 동현이부터 하나 골라가지고 대답을 좀 해줄래요? 시험 보러 다닐 때 꿀팁이 있으실까요? 여기 누구죠? 이 손 질문? 드세요. 빨리 스포트라이트. 경성은. 사실 이때가 진짜 춥거든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학교마다 막 오르막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빙판길에 있으면 사실 올라가는데 막 미끄럽고 감기도 걸리고 사실 되게 이때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아침에 만약에 시험이 10시다 이러면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는 교통편을 미리미리 찾아놓고 사실 되게 좀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스티커 붙여져서 내가 지정석에 앉아야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데도 있고 그게 학교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배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편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그리고 꼭 넘어지지 않게 좀 잘 하시고 진짜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빠르게 이건 빠르게 이렇게 해봅시다.
점수 정체기 극복이랑 성대 서류 제출 어떤 거 하셨는지, 중요성이 어떤지랑 토익 점수인데요. 누구죠? 저는 사실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정체기 극복을 하려고 따로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반기 되면 이제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건 사실 단어 외우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문법이나 독해는 시간도 좀 걸리고 또 3점, 2점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틀리면 그만큼이 나가는 건데, 단어는 1점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두면 그 1점으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진짜 단어를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단어 이제 기출 풀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생겨요. 또 MVP를 지금쯤이면 한 번씩 다 돌렸을 텐데, 이제 그럼 약간 MVP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다 노트에 적어고,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유의어나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 같은 뜻을 가진 단어, 또 반대 단어,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약간 이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날 수 있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한번 돼야 돼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성대 서류 제출은 작년부터 사실 그 자소서가 없어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증명서랑 면접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다른 거 안 냈고 제가 학사하다 보니까 학사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사실 이건 뭐 그 지원한 과랑 엄청 관련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일단 냈어요. 뭐라도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장이라도. 그거랑 토익 점수랑 그렇게만 추가 제출한 건 그 정도 제출을 했는데, 사실 중요성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1차 합격을 하면 그 이후에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면접에 가서도 서류 제출 관련해서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이걸 왜 제출했냐? 그러지는 않으셨으니까 사실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예전에 자소서에 비해서. 토익 점수는 저는 750이었습니다. 토익은 한 번 보고 한 번에 끝냈어요, 그냥. 사실 토익을 막 몇 번씩 여러 번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거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싫었고, 그냥 한 번에 딱 공부하고 700점? 사실 600점만 넘으면 그냥 그만두자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만족할 만하게 나온 것 같아서 750에서 바로 딱 그만뒀습니다. 이거랑은 아닌데요. 방금 그 토익 얘기하셔서 혹시나 해서 비관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 토익 점수가 뭐 600점이 좋다가 맞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제가 같이 갔던 대학교 동기 중에 토익 430 있고요. 그 430으로 합격한 친구 있고요. 그리고 340으로 경희대 합격하신 분도 있으니까, 내가 토익 점수가 높은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막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자연계 한정은 맞죠. 한정. 문과 분들은 이제 저는 모르니까요. 너무 책임만 바라는가요? 저는 이과인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900 이상 맞으세요, 여러분. 900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 잘하시면 다들 잘 보시는 왜냐면 거예요. 이게 선생님 말했는데 900점을 맞춰서 경희대를 시립대를 합격한 게 아니라 900점을 맞을 수 있는 필답고사 편입 영어 전형을 그만큼 잘하니까 토익 9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RCA, 영어를 LC가 잘하시니까. 그 순서를 항상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필답고사 일단 잘 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토익은 그냥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점수가 900 이상인 거지, 토익을 900점 이상 맞추려고 주객이 전도되는 친구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토익을 진짜 상시 시험이라고 진짜 2주에 한 번씩 보고, 그런 친구들은 필답고사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편입 영어 점수 올릴 생각하세요. 오케이? 네, 아무튼 이거 종이에 적힌 건요. 이거 읽어드려요. 네. 요즘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방학 때부터 하반기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왜 쓴 사람이 있을 텐데 아주 숨기는 거죠? 따끔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딱 봤을 때 저는 어디까지나 학원 조교 입장이 아니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끔하게 말씀 달라고 하셨으니까, 자, 솔직한 심정으로 어쩌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 점수가 낮다 해서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공부 계속 하셔야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이게 막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좀 소원하게 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상태로 지속되면 11월, 12월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못 하시니까 학원 오신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부족한 부분을 아시면은 그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학의 개념이 많기도 해요. 근데 저희끼리는 굳히기 시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한 11월 정도에 끝나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아무것도 수업이 없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출을 풀다 보시면은 그때 갑자기 점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이게 선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오르는데, 이게 개념을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듣는데 급하시다가 개념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기출 푸시면서 본인의 이제 빈 공간이 보여요. 이제 그것들을 점점 채워 나가는데, 이때 점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요. 막 제가 봤던 거는 분명 저번 주에 30점, 40점 봤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 지나니까 80점, 90점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그냥 되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럴 거면 사전 조건으로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다. 일단 어떻게든 바지가랑에 붙잡고 쫓아가야 머리 끄떡이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도중에 나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냥 그대로 뭐 가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영어도 똑같긴 해요. 영어도 기출 보시니까 영어 기출 풀면서 점수 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기명 편입 모의고사는 기명 학원에서 내는 거다 보니까 그 문제를 골고루 내는데, 학교마다 그 유형이 좀 달라요. 어디 학교는 이제 문법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있고, 독해를 많이 내는 것도 있고, 논리를 많이 내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다 맞는 부분들이 달라서 특정 학교에 대해서 갑자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따끔한 한마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2년을 봤잖아요. 제가 저 때 편입생 같이 했던 분들도 만났고 그 작년에 했던 분들도 만났는데 불합격하신 분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할 때 열심히 할 걸, 집까지 말 걸. 그거랑 이제 너네 학교 축제 재밌겠다. 이거를 이제 힘없이 말하시는 거 들으면 저도 마음이 찢어지긴 하는데 머릿속에서 제가 티라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기 싫다 생각했을 때 12월 1월 하면 생각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상태로 회의하게 보냈다가 불합격했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들 합격해서 찾아오고 막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을까? 했을 때 뭐 어떻게든 살겠지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상관없는데 아닌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지금이 힘들면데 불합격하고 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막 한 달 동안 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신 분들끼리 술자리를 모인 경우도 있는데 그때 모였을 때 이제 그 불합격한 분이 갑자기 술 먹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럼 이제 저희 이제 꿀 먹은 벙어리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친구한테는 슬픔의 그 기폭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 제 질문은 아마 거의 대부분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위클리 전국 모의고사 성적대가 궁금합니다. 누구예요? 본인이 다들 물어보고 손을 안 드는 거야. 말해주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2년 여기 1로부터 다녔던 1년 동안 수험생활 했던 사람이고 1월 여기 학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이때 지금으로 치면 계속 퍼플 플러스 A 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 이제 기명 편입 이제 회원이니까 이제 제 로그인해서 휴면 계정이 아직 안 됐을 텐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약 40개의 성적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확인하시는 그 종합반 관리 들어가서 나의 뭐 성적인가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저의 성적이 지금 다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원점수만 봤을 때 제가 가장 못 봤던 게 7월 전국 모의고사였는지 아니면 7월에 뭐 그 위클리 3개 중에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첫 번째 주인지 그 3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 원점수가 82.5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재수 없는 말씀일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황성필 교수님이나 이제 남종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가끔씩 계속 뭐 질문 황성필 교수님은 질문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라는 해서 가라는 조교가 저고요. 그리고 남종 교수님도 계속 뭐 언급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2022년에 학원에서는 계속 1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그거 빼고는 점수가 그냥 모의고사 40분 통틀어도 계속 92.5, 90점, 87.5 이 세 개 중에 하나였고 가장 못 봤던 게 그거 가장 아까 말씀드린 7월에 뭐 봤던 시험이었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 이 성적이 실전에서도 갔었다고 한다면 물론 학교 순위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위 말해서 저는 서정 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속 1등 했었으면 근데 저는 못 들어갔거든요. 서정 붙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과긴 하지만 8관왕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촬영 그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그게 전국 위클리나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과연 그 성적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맞으면 과연 실제 어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 얘도 이제 모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순서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그 전국 모의고사 위클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 그냥 저 이 질문 전에 아까 막 토익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수험생활 중에 가장 큰 후회가 일단 토익이거든요. 살면서 토익을 딱 한 번 봤는데 한 7월 달에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영민 쌤이 꼭 보라 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어차피 토익을 경희대, 시립대 말고는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 내가 어떻게 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일단 근데 영민 쌤이 맨날 불러가지고 토익 박수 안 봤어 이러시니까 한번 봐야겠다. 그래야지 이거 벗어날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봤을 때 제가 그게 575점이 나왔었어요 그때. 근데 결국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답 고사가 중요한 게 제가 경희대도 예비 1번, 시립대도 예비 7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토익을 원래 영민쌤은 한 3번, 4번까지는 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딱 한 번 보고 그걸로 그냥 경희대, 시립대 원서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점수 몇 점이었는데 한 번 본 점수? 575점이요. 인문계, 일반 인문계는 웬만하면 경희대 붙거나 시립대 붙는 분들이 아마 950점? 막 900점? 막 이럴 텐데 경희대 1번이었어요? 네, 근데 결국 안 빠졌어요. 근데 토익은 그래서 그냥 버리시진 않고 그래도 한 4번 정도 보면은 웬만큼 다 나오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처음에 500점 나왔던 친구가 4번 보니까 89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번에 연달아서 보시지 마시고 뭐 7월에 한 번 봤으면 8월에 한 번 보고 9월에 한 번 보고 10월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 정도 보시면은 인문계 신분은 한 8, 900점 나올 테니까 그거면 아마 필답고사 한 문제 정도 더 맞으면은 990점 만점 받는 애들이랑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익 무조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문법이 어느 정도 다 잡혔다 느낀 시기랑 우울감, 외로움 극복, 리프레시 방법인데 문법은 저는 끝까지 다 잡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다 잡혔다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틀린 것도 없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일단 수업에 나오는 거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했어요. 제발 내가 아는 거 나와주세요. 제발. 세종대 같은 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완전 지역적인 건 안 묻거든요. 웬만하면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하거나 기출에서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보가 좀 통하거든요. 좀 막 쓰레기 막 주우시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할머니 도와드리고 하면은 아마 한 2문제 정도 아마 아는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문법이 그렇게 비중이 안 커서 문법은 막 다 잡혔다고 뭐 아마 근데 끝까지 해도 아마 다 안 잡힐 거예요. 왜 문법이란 게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근데 풀다 보면은 웬만큼 맞으니까 아마 문법으로 대학을 못 간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울감, 외로움 극복은
제가 이 시기 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가 제일 안 좋았어요. 성적도. 근데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한번 근데 우산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비를 그때 그 막 캐리비안 배 이런 데 가면 해골이 막 물 붙잖아요. 그 정도로 와가지고 막 우산 있는 사람들도 막 가게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비를 맞고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막 중간쯤부터 막 갑자기 웃음이 나는 거예요. 막 실실 쪼개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미친놈처럼 보는 게 느껴지고.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약간 이런 우울감, 슬픔 이런 게 약간 수용성이구나. 약간 물을 맞으면 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하면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면 개운해지면서 이런 우울감이나 슬픔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창 우울했을 때 이제 하루에 4번 씻었거든요. 뭐 샤워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몸이 개운해지면서 막 그런 우울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금 한 4시까지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주고 우리 오늘 합격생 간담회가 4시 반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격생 우리 다 학교 들었잖아요. 중앙대, 이제 시립대, 성균관대, 이제 한국외대, 그럼 동국대 이렇게 있어서 조금 분포돼가지고 조교님들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 대로 이제 그룹핑해서 좀 30분까지는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물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은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수험생하고 조교하고 지금 담임 선생님 하는 세월망 이제 거진 10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선생님 국민대학교 일반 편입 입문을 최초 합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본 게 100분이 현재 제일 낮은 100분이 19.3. 제일 높은 거 76이었거든요. 높지 않죠? 어떻게 보면 76% 한 번 맞고 거의 이 정도라고 봤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100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명 중에 20으로 치고 나 100명 중에 80등이었던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일반 편입 인문계로 국민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 따끔한 얘기가 필요하다 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4년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 2학년 휴학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재학 중이거나 하는 친구들 전적대 돌아갈 거예요? 전적대 싫어서 온 거잖아. 그러면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 4년제 졸업해서 이거 시험 보고 나서 떨어지면 백수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세요. 돌아갈 거 없다고. 돌아갈 곳 없는 거라서 여기 온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병주고 약주고 19.3도 합격했다. 명심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 오늘 합격생 간담회 이거 해주려고 멀리서도 온 친구들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이제 박수 한번 쳐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물어본 내용이 조금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좀 골고루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30분까지는 30분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간담회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